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고 픽떡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자, 질문을 보내주신 픽떡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리한 질문도 개성으로 인정해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붕어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질문글을 보내는 것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무리한 질문은 사생활을 캐무는 질문일 겁니다. 그나마 이는 자주 볼 사이에만 해당하는 문제라 생각하겠지만 초면에서조차 친한 상태이거나 할 법한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가족관계, 취미, 나이, 이성유무 등등 오프라인 역시 대놓고 이런 무리한 질문은 직장이라 해서 특이사항은 없으니 친해지자는 의도였다며 이해하며 유도도 있게 넘어갔지만 고의로 기분 나쁘게 만들 의도로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예시로는 자기가 나이보다 적어 보이면 너 몇 살이야? 라고 반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흥미롭게도 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노년층이 아닌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에서 주로 보이는 경향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개인 성향이니 굳이 간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며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제 시각에선 난 지금 너에게 시비를 걸고 싶으니 알아서 처신하기 바란다. 같은 일종의 갑질 같아 보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리한 질문에도 각자의 개성이라며 넘어가져야 하나요? 이게 참 어려운 거네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참 어려운 거네요. 이게 사회생활 하면 참 피할 수 없는 논점이긴 합니다. 이거 다 겪고 있는 거죠. 장경방이도 겪었을 테고, 밀키웨이님도 겪었을 테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한국 사회에서 거의 두드러지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무리한 질문 맞습니다. 일단은 저런 질문 무리한 질문 맞아요. 그러니까 님이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사적인 질문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사연 질문할 때도 물어볼 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얘기하기 곤란하다 하면 안 하셔도 된다 미리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연을 올리고 나서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뭐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고 누가 알아본다 하면 다 지워드려요. 프라이버시 요즘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중요합니다. 사생활, 개인정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호구조사하는 거 싫어하고 뭐 나이로 거들먹거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존칭을 쓰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들한테도 존칭을 써요. 뭐 제가 저한테만 형님이나 부르는 것도 제가 그냥 님이나 불러라. 형 대접 받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왜냐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똑같이 대하고 싶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다고 뭐 형님 저 떠받든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뭐 그 사람 뭐 내 밑이니까 맘먹으려 한다거나 그게 너무 싫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좀 나도 극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피떡님. 이건 내 피떡님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극혐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로 뭔가 위시한다고 먼저 들어왔다고 이걸로 가지고 무게 잡는다고 이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네. 군대에서도 난 그걸 싫어했어.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말년 때도 밑에 애들한 짬을 전혀 안 시켰거든요. 네. 내 물건 내가 챙길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일을 봐면 된다. 그 이제 말년 되고 나서도 일본에 내 침상 내가 겠어요. 밑에 애들이 다 개주는데 니들 볼일 보라고. 내가 커버 쳐줄 테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무리한 질문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무리한 질문은 맞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솔직히 친한 사이에도 저는 상대방을 좀 배려한다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솔직하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친구들끼리 너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면 내가 뭐 살을 갖다 붙인다 하긴 하는데, 그런 특히 저희 나이 때 민감한 결혼 문제, 여자 문제 아닙니까? 얘기 안 합니다. 뭐 그 친구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지 뭐.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뭐 개인 사적인 질문, 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들, 뭐 지극히 어 말하기 좀 껄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데, 문제는 사회생활하면 이게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저런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말을 안 하고 싶다거나 좀 받아치고 싶은데, 그 받아쳐버리면 불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왜냐?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상급자입니다. 네. 동기끼리나 뭐 밑에 직원들이 얘기하기보다는요, 위에 사람이 자기 권력으로 내가 너보다 위니까 아래 사람은 좀 누른다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상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도 넌 어차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직장 문화가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자, 상명하복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저런 사적인 지문에도 이 상명하복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적인 지문도 보통 위에서 물어봅니다. 위에서. 밑에 직원들은 입도 뻥끗 안 해요. 뻥끗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 때도 이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문화 중에 하나가, 남의 개인적인 부분을 굉장히 코치코치 물어보려고 그래. 어? 너 혹시 뭐 만난 아가씨 없냐 하면서. 어? 없다 하면, 너희 나이 때 지금 만나야 장가 가는데 하면서 뭐 챙겨줄 것도 아니면서, 그걸 한 번 하면 모르겠는데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다 그만 얘기하라 하면 또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냥 참는 거죠. 속으로 사귀고.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모든 직장인들, 특히 밑에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남녀노소 할 거. 특히 여자분들도 이런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자분들 특히 뭐 만난 남자친구 없냐, 왜 안 만나냐, 아니면 뭐 외모 지적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성희롱이잖아.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성희롱이라는 인식이 잡혀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지. 뭐 근데 또 성희롱 신고하면 불이익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공직사회나 뭐 성희롱 같은 게 있어도 뭐 신고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사기업에서 이미 많은 성희롱 같은 게 많이 벌어져도 그냥 참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직원들 참는 사람들. 왜냐, 얘기하는 순간 회사는 또 높은 사람 편이거든. 밑에 직원들 편이 아니라. 얘기하면 그냥 네가 참아라,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넘기거나, 찍혀가지고 그냥 어 회사 생활 더 이상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발로 나온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괜히 뭐 긁어부서를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속으로 사귄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 알게 모르게 성희롱하는 게 엄청 많아. 이게 뭐 뉴스에서 알려지는 거, 뭐 판례까지 가는 거,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 왜 그럽니까? 왜 이런 문제가 안 없어지냐 하면, 바로 이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 따라야 되는 거, 까라면 까라는 식. 윗사람 하는 말이 다 법이고, 네.
법이고 룰이기 때문에 우리 힘이 없잖아요. 일개 직원이 힘이 없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히 둘러대거나, 네, 적당히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취미 같은 거 물어보면 그냥 책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치우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족관계요? 뭐 이성 입력하면 그냥 만나는 사람 있다 뻥쳐요. 거짓말도 괜찮아. 어차피 이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네, 나이는 어차피 아는 거고. 취미는 그냥 무난한 거 얘기하고요. 가족관계도 그냥 대충 얘기하고, 가족관계 얘기하는 거야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예민한 이거 이성 유무. 그냥 썸 타는 사람 있다 하고 뻥쳐요 그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성이 없다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좀 받아들여요. 직장생활 해봤지만, 그러니까 딱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에 만난 사람 없다 하면 뭔가 하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든, 회사에서도. 예.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약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네. 당당하게.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오히려 딱 물어보잖아요. 저 모쏠인데요? 저 앞으로 이렇게 혼자 살 건데요? 저 이게 좋아요. 저 행복합니다.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군대 얘기도 있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보통 남자 얘기 쪼그라져요. 그러면 아니 저 군대 안 갔다 왔는데요. 군대가 안 갔다 온 게 어때서요? 일만 잘하면 된 거죠. 일만 잘하면 됐지. 뭐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회사 일만 잘하면 뭐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뭐 내가 뭐 모쏠이든 뭐 비혼주의자든 뭐 맞잖아요. 뭐 저희 누나 있는데요. 엄청 못생겼습니다. 저희 누나 파이터입니다. 웬만한 남자 감당이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저희 누나 수녀입니다. 수녀라서 앞으로도 이 종교생활 할 거기 때문에 남자 생각 없습니다. 꿈 깨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냥 적당히 둘러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딱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급장 이상의 하급자한테 물어볼 때 사급자는 보통 약자니까 얼버무리 나는 거 알기 때문에. 전 병특에서 군대 안 갔는데 그걸 형들 놀린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 형들은 그래 군대 가서 뺑이 깠잖아요. 전 돈 벌었습니다. 아니 군대 가서 그 삽질해가 배워서 뭐 하려고요? 저는 그래도 밖에다가 돈 벌었는데요. 어? 솔직히 형들 군대 가서 뭐 뺑이 까는 거 그 뭐가 뭘 훈련해가지고 어? 난 그래도 그 뺑이 깔 시간에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모아서 차 사고 집 사고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말 없다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 이게. 어? 안 그래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 말 그대로 군대 가가지고 훈련하면서 고생할 때 난 돈 벌었잖아. 예, 돈 벌었잖아요. 네, 꼼장언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오픈해서 얘기하면 피떡님 잘 들으세요.
이거 얘기한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수고를 드려야 돼? 내가 사적으로 뭐 누구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 또 문란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기 얘기하세요. 아, 저는 군대 가는 게 시간 아까워가지고 돈 버는 게 좋아서요. 어? 군대 가면 뭐 돈을 뭐 월급 얼마 받지도 않고 뺑이 까고 왜 그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군생활 꼬일 수도 있고 훈련 받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 공장 가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형들은 나라를 지켰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시켰습니다. 됐죠? 할 말 없어요. 예, 둘러대지 마시고 예, 당당하게 제가 얘기한 대로 정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형들은 나라를 지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공장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소기업을 지켰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간단 명료하고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적당히 두려지 마시고요.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정면으로 당당하게. 그러니까 피덩이도 너무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성 물어보면 저 원래 지금 아직 솔로고요.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좋거든요. 아직까지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 그 이후에 물어볼 수가 없게 돼. 네. 아, 요즘에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은데요. 뭐 1인 가구도 많고요. 요즘에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할 말 없어요. 아니 맞잖아 이게. 뭐 저만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요. 뭐 요즘에 뭐 괜히 뭐 연애하다 잘못될 수 있는데 나보다 똑바로 살아야죠. 아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피떡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얼버무려야 돼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인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죄를 밝히기 싫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한다거나 대충 돌려대잖아. 내가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직원들이 알려면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회사 정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알고 있는 거를 괜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한 과장급 넘어가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신상 민성 같은 게 다 있거든요. 인사기록 같은 건, 카드 같은 거 보시면 다 있어요. 총무한테 얘기하면 다 안단 말이야. 아는데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오지랖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물어보잖아요. 네. 당당하게. 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어, 저 솔로 맞고요. 근데 앞으로도 별로 여자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여자 소개시켜 준다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아, 저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말재주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상급자의 권력을 위해서 밑에 직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은 상급자가 한 말에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모, 말이 뭐 상호 수평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은요, 절대 수평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수직 문화, 오로지 수직 문화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수평 문화 되는 순간 이 꼰대들이 가진 장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시기보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얘기하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네. 당당하게 안 물어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떡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